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서울시에서요, 무려 재개발 후보지를 37곳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저께 1월 10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12월 28일 날 신통기획으로 인해서 21곳의 재개발 예정지를 발표를 했는데, 어제는 신통기획보다 훨씬 더 양이 많은 37곳의 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했다고 하니 어떤 지역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재개발 투자를 못 하신 분들은 반드시 꼭 오늘 내용에 집중하시고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죠. 1월 10일입니다. 건축 허가 제한 주민 의견 청취 열람에 대한 공고를 서울시에서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2021년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미선정 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 행위로 인한 자원 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 허가 제한 실시에 앞서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6조에 의거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자, 내용이 상당히 긴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21년 재개발 사업 후보지 미선정 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신통기획에서 떨어진 미선정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81곳이죠. 네, 무분별한 건축 행위로 인해서 자원 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 사업 추진이라는 건 뭐죠?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 우리는. 이 떨어진 곳 81곳에도 우리는 재개발 사업을 할 의지가 있으니 여기를 그냥 놔두면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로 인해서 또 현금 청사자도 늘어나고 현금 청산자가 늘어나면 지역 내 갈등으로 인해서 재개발 사업이 안 되니 우리는 이 미선정 구역 81곳에 대해서도 재개발할 의지가 있으니 서울시에서는 이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서 어떻게 건축허가 제한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쭉 보면 1월 10일 날 이제 공고를 했는데요. 열람 기간이 공고일 다음부터 14일간입니다. 그리고 이 14일 기간 동안 30%의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건축허가 행위 제한 지역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면 반대가 안 나올 거고요. 재개발을 할 의지가 별로 없으면 30% 이상의 반대가 나오겠죠. 왜 30%냐? 75% 정도의 동의가 있어야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반대 30%가 나오면 결국 나중에 재개발하기가 힘들어질 것을 염두에 둬서 30% 정도의 반대가 나오면 건축허가 제한 지역을 구역 지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제한 목적을 보면요. 2021년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선정 구역 내 건축 행위로 인해서 자원 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 사업.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원활한 정비 사업 추진. 언제? 향후에.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여기는 재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건축허가 및 착공까지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건축허가 제한으로 묶여있는 지역 중에서 이제 어떤 지역인지는 제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건축허가 제한이 묶여있는 곳 중에 만약에 건축을 위해서 건축허가도 받아놨어. 땅을 사놓고 멸실도 했는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착공을 안 했어요. 착공을 안 했다면 착공 자체도 못한다.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다세대를 짓기 위해서 구입했는데 건축허가까지 받았는데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다면 건축행위 허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단독주택을 사놨는데 건축허가는 받아놨어요. 그런데 아직 착공을 안 했다면 건축허가 행위 제한적으로 묶이는 날부터는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신축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꽤 많은 지금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역 안에 건축 허가를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신 분들, 건축업자들이라든가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천천병력이 떨어진 거나 다름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리를 하면 향후에 주택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제한을 한다. 건축허가 및 착공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이고요. 평생 이렇게 하냐? 그게 아니라 제한 공고일부터 2년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신통기획이랑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까지 건축행위 제한과
권리 산정 기준일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것 자체가 2023년까지니까 이 건축허가 제한도 제한 공고일부터 2년이 지나면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다. 단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는 고시일까지, 그러니까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계속해서 건축허가 제한으로 묶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재개발이 진행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묶이니까요.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보겠습니다. 종로구는 보니까 두 군데네요. 채부동과 영권동인데요. 채부동은 그러니까 광화문 바로 경복궁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한 지역입니다. 채부동이라든가 그 주변 지역을. 어쨌거나 광화문 옆에 위치가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죠. 여기도 면적은 43,000이죠. 43,000제곱미터니까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영권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과 이제 그 창경궁이 있는 주변 지역입니다. 이 영권동도 상당히 앞으로 아파트 공급이 되면 괜찮을 만한 지역이죠. 뭐 채부동에 비해서 면적은 좀 작네요. 14,000지역. 그래서 종로구에는 채부동과 영권동 두 군데가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일 예정이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속통합에서는 중구가 빠져 있는데 뭐 건축허가 제한 지역에는 이번에 중구가 포함되어 있는 장충동 2가 112번지 일대입니다. 이 장충동 2가 112번지 일대도 위치는 상당히 좋죠. 쿼트리플 역세권이죠. 지하철 4호선, 1호선, 그리고 뭐예요? 5호선, 3호선, 3개 지하철을 도보 2, 3분 거리대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DMC역과 동대역 중간에 있는 겁니다.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여기도. 장충동 2가 112번지 일대. 용산구는 하나, 둘, 세 군데가 지정이 됐네요. 원효로 3가와 서계동, 한남 1구역. 그러니까 서계동이 이번에 저는 용산에서 신통이 서계동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을 깨고 청파동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서계동 지역도 상당히 뭐 반드시 될 지역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시간의 문제지. 그리고 이제 한남동과 원효로 3가가 이번에 건축허용이 제한 지역으로 다 묶여 있다. 그리고 성동구는 이제 두 군데 지역입니다. 사근 1구역과 행당 8구역인데 사근동 지역은 사실상 현장을 가보면 여기가 재개발이 왜 여태까지 안 됐는지 의아해할 정도로 사실상 신축도 별로 없지만 노후도가 상당히 심한 지역이고요. 뭐 행당 8구역은 얘기할 것도 없을 정도로 위치가 상당히 좋죠. 여기는 뭐 왕십리역 초역세권에다가 상당히 괜찮은 지역입니다. 이미 행당 6구역, 7구역이 다 재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당동 지금 아파트값, 신축 아파트값이 거의 뭐 한 20억대가 넘기 때문에 여기도 8구역도 되기만 한다면 거의 대박이 나는 지역이고요. 실제로 성동구는 이번에 두 군데 지역이 건축허가 행위 제한 지역으로 묶였는데 성동구는 사실상 성수동을 제외하면 뭐 옥수동, 금호동, 응봉동, 행당동, 뭐 사근동 요 정도가 다거든요. 근데 뭐 옥수, 금호동이라든가 응봉동 지역 쪽이 거의 재개발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는 뭐 성수동을 제외하면 거의 90%가 재개발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될 지역이 되게 희소성이 상당히 강하다.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사근동과 행당동 그리고 응봉동 일부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할 만한 땅이 그나마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동구에서는 빌라도 귀하고 단독주택도 상당히 귀한 지역이죠. 또 이제 광진구 같은 경우가 이제 두 군데 지역이 있죠. 자양 1구역과 2구역이 있습니다. 뭐 여기는 뭐 얘기 하나 마나인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이제 문제점이 그거죠. 위치도 상당히 좋고 되기만 하면 여기도 대박 나는 사업구역인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신축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금 청산자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지역은 이번에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일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주민들 간에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 자양 1구역과 2구역도 어쨌거나 건축허용이 제한 지역으로 묶일 예정이고 동대문구도 두 군데가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정농 10구역은 얘기 하나 많아죠. 청량리 완전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청량리역에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고요. 전농 10구역 청량리가 지금 환골탈퇴해서 뭐 어마어마한 지역으로 바뀔 겁니다. 저는 청량리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서울시에서 상당한 뭐 제가 금액을 얘기하면 놀라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청량리도 어마어마한 금액대의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청량 전농 10구역, 휘경 6구역은 이문 휘경 뉴타운에 이제 포함됐다기보다는 이문 휘경 뉴타운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도 휘경역과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구역이다. 동북권 지역은 전 다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자, 중량구는 세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상봉 13구역이 이제 있네요. 상봉 13구역은 망호역이죠. 망우역에서 가깝고 망우역 같은 경우는 또
GTX 노선이잖아요. GTX 역사가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봉 13구역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면적도 한 44,000 제곱미터고, 그리고 면목동 527번지 일대와 면목 5동 172-6번지 일대 이렇게 세 군데 지역이 있고요. 성북구도 상당히 많죠. 세 군데입니다. 삼선 3구역, 정릉 2구역, 석관동 62번지 일대. 삼선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야경을 한눈에 쫙 내려다볼 수 있는, 여기가 이제 삼선 3구역이 해화동 쪽에 있는 아마 성곽길 주변일 거예요, 여기가. 성곽길이 아시잖아요. 그 해화동부터 어디에요? 경복궁 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그 성곽길 주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야경이 좋고 군웅지겠죠. 상당히 높은 군웅지입니다. 근데 도심 한복판에 있는 군웅지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정릉 2구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군웅지죠. 그리고 석관동 62번지 일대. 석관동은 지금 사실상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상당히 활발한 지역이고, 뭐 거의 20군데 정도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구역이 있고, 그 지역들이 나름대로 다 괜찮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희소성이 있는 재개발 사업 구역이 면적도 6만 1000제곱미터니까 상당히 넓은 면적의 구역이 재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허가 제한적으로 묶일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성북구도 세 군데가 다 상당히 괜찮다. 강북구도 두 군데가 있죠. 번동과 수유동 일대가 있고요. 도봉구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창 3동구역인데 이 창동은 이제 창동 역사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지역이고요. 창동 역사와는 상관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창동에서도 좀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창동 518-6번지 일대고요. 도봉구도 한 개 구역이네요. 방광 1구역이 있고, 은평구가 또 3개 구역이 있네요. 신사동과 응암동 신사동입니다. 신사동 237번지, 응암동 675번지, 신사동 200번지 일대. 이 지역도 뭐 역세권이라고는 상당히 좀 멀고 거의 대부분이 군웅지다. 마포구는 두 군데가 있는데 대흥 5구역, 뭐 얘기 하나 많아죠. 대흥 5구역은 아현뉴타운 내에 포함되어 있고, 뭐 여기도 상당히 나중에 개발만 된다면 마포구 안에서도 인지도 있는 아파트 단지로 발돋움할 예정이고요. 망원 1구역 같은 경우는 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글쎄 지어지면 한강조망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강변과는 상당히 많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망원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76,000제곱미터. 그리고 양천구는 신월 3동, 신월동 159번지부터 192번지 일대 한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고, 구로구는 가리봉 중심 1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역명이 가리봉 중심 1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가리봉동은 지금도 아파트가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고, 지벨리로 인해서 인구는 계속해서 유입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희소성이 상당히 높은 단지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면적이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거의 9만 제곱미터에 육박합니다. 8만 9,000제곱미터. 영등포는 이제 두 군데 지역에 건축허가 행위 제한적으로 묶일 예정인데 신길 6구역이 있네요. 신길 6구역도 위치가 갑이죠. 보라매 공원 거의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신길 6구역 같은 경우는 신길 뉴타운 내에 만들어지면 신길동 지금 대장주가 레미안이잖아요. 레미안 바로 옆에 지어지게 되겠죠. 이 위치가 그 정도니까 상당히 위치는 좋습니다. 그리고 대림 3동, 대림동에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작구는 흑성 19역 얘기 하나 안 하고, 길을 뜨는 건 강남입니다. 강남의 일원동 대청마을 B구역과 C구역인데, 이 일원동 대청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강남에서도 희소성 있는 거의 여기도 한 7, 8천 세대, 이런 동에 다 재개발이 된다면 거의 7, 8천 세대 정도 나오는 아파트, 매머드급 아파트가 될 만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를 살려면 규제도 규제지만 사실상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현금도 거의 한 15억 이상 내가 갖고 들어가야지, 전세를 끼고 사더라도, 그죠? 아니면 한 12, 3억 정도 최소는 있어야지 됩니다. 실거주까지 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강남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대청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개포주공 아파트 바로 인접 지역이잖아요. 아래쪽은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요런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20억대가 넘는, 그러니까 내 돈이 15억 정도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지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이다. 내 돈 한 5억 정도, 한 4, 5억 정도만 투자하면 15억 이상 투자해야지 되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것과 같은
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수익은 엄청나게 크겠죠. 15억을 투자해서 돈을 번 것과 5억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는 틀리기 때문에 대청마을도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고 반드시 될 지역이라고 보는데, 여기는 이제 문제점이 지역 간의 갈등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모든 개발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토지 보상률이 10%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안에 토지 보상이 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는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하고 싶죠. 근데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결국 돈 문제인데 그걸 해결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너무 급한 마음으로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단, 이렇게 건축허가 행위 제한적으로 묶여버리면 가격이 또 엄청나게 많이 오릅니다. 왜?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거는 되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리지만 단계별로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혹은 2, 3년에 한두 번씩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슈에 의해서, 재개발에 대한 이슈에 의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이 된다. 건축행위 제한적으로 묶여가버리면 또 1, 2억 정도 뜨는 건 금방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가 구성되겠죠. 추진위가 구성되면 또 가격이 뛸 거고, 조합 설립 때문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계속 가격이 뛰기 때문에 아유, 언제 재개발되지? 이렇게 좀 한숨 쉬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급한 마음을 갖지만 않으시면, 서울시에서 지금 대놓고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재개발 투자하시라고. 친절하게. 그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송파구 마천 2구역입니다. 송파구 마천 2구역 같은 경우도 거의 마천 뉴타운 안에 있고, 강동구도 위치가 상당히 좋죠. 두 군데네요. 상일동 300번지, 여기도 상당히 위치가 좋은 지역이고, 면적이 96,000제곱미터입니다.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서계동도 9만 제곱미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일동도 96,000제곱미터고, 강동구가 한강 1구역, 천호 한강 1구역, 여기도 3, 4, 8번지 일대도 상당히 괜찮은 지역입니다. 한강조만 가깝고, 역세권에서 가깝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재개발에서, 그러니까 신통에서 떨어진 81군데가 다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인 게 아니고요. 쭉 보니까 19개 구에 37개 지역입니다. 19개 구에 37개 구역이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묶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12월 28일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투기방지 대책 적용 예시를 통해서 이번에 민간 공모가 되는 지역 있잖아요. 민간 공모가 되는 지역. 미선정 구역은 2022년 1월 8일부터 권리선정 기준일이 지정이 되는데, 권리선정 기준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들은 다 1월 28일 이후부터는 뭐예요? 권리선정 기준일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1월 28일 이후부터는. 그런데 건축허가 행위 제한 지역이 1월 중으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1월 10일 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37개 지역이 이번에 발표를 한 지역입니다. 그죠? 1월 중으로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일 가능성도 있겠죠. 한번 보면, 그러니까 전체 102곳이 이제 접수가 됐잖아요. 102곳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 자치구에서 추천한 곳이 59곳입니다. 그리고 21곳을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진 곳 아까 81곳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81곳 안에는요, 구에서 추천을 해준 데가 있어요. 구청에서 추천하는 데가 있고, 자치 주민이 우리도 재개발 해주세요 얘기한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구청에서 추천한 곳이 59곳이랍니다. 그러니까 59곳에서 21곳이 지정됐으니까 38곳이 남네요. 그러니까 38곳,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이 자치구에서 추천한 59곳 중 탈락된 곳을 뭐예요? 이번에 건축허가 행위 제한지역으로 이번에 묶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추천을 한 곳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신통이라든가 공공재개발 같은 거를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또 몇백 군데, 100군데 이상이 이제 접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곳 중에서 신통처럼 주민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으쌰 해서 막 동의서 갖고 접수를 한 곳이 있고, 구청에서 나서서 여기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라고 해서 접수를 한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내용을 나중에 오픈을 해보니까 구청에서 추천한 곳 59곳이 신통기획에도 포함이 되고 건축허가 행위 제한적으로 묶이더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재개발될 확률이 주민들이 접수한 곳보다는 상당히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59곳 중에서 38곳이 남는데 이 38곳 중에서 한 군데 빼고 37곳이 이번에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일 예정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내용은요, 이 자료는 여러분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 당장 영상을 보시면서도 출력을 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으니까요. 컴퓨터에 다운 받아 놓으시고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 이 31곳은 향후 다 재개발이 제가 봤을 때 건축 허가 행위 제한적으로 묶이기만 한다면 반드시 진행이 될 곳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민 반대 30%가 나오면 다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켜보셨다가 건축 허가 행위 제한적으로 묶이면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들이 신통에 다 포함된 지역인데 너무 괜찮은 지역이야. 근데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카드야. 아까운 카드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가 심하거나 현금 청산자가 많이 나오면 그거는 구역 지정만 많이 해놓지 신속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속 통합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년 동안 건축허가가 제한적으로 묶어 놓을 테니 2년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주민 당사자들이, 당신네들이 알아서 좀 정리 좀 해봐라. 그러면 니네들이 추진위만 만들면 우리가 바로 고고고 시켜주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건축행위 허가 제한 지역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민들이 얼마나 화합하느냐가 사실상 재개발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건축허가 제한 구역 지정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죠. 사유재산 침해의 부당함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데 너무 노후돼 갖고요. 안 그래도 이번 참에 건축업자한테 팔려고 했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다 신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건축허가 제한적으로 턱 묶여버리네요. 그러면 내 집이고 내 땅인데 아무것도 못하죠. 언제까지? 2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부당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과거에도 사실상 왈가불가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허가 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건 뭐냐면 재개발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행위 제한 지역으로 사유재산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을 좀 참아주세요. 2년이라는 시간만 참아주시면 당신이 있는 지역이 재개발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할 때 우리가 도움을 더 많이 줘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계속해서 있지만 재개발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2월 28일 신통기획에 나온 내용을 하나만 한번 보겠습니다. 구별 원래 한 곳씩 선정을 원칙을 삼았으나 지구단위 계획 등 관련 계획과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 청산자, 공모 반대 등 주민 등의 갈등의 문제가 있어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중구, 광진구, 강남구가 다 건축허가 제한 지역 후에 들어가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다 위치는 좋고 조건은 다 맞아. 어떤 조건? 재개발에 필요한 요건은 다 갖췄어.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공모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나 현금 청산자가 있어서 서울시도 너무 해주고는 싶은데 이거 시간 끌다가는 또 주택 공급 하네 못하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우리는 빨리 되는 데를 하겠다. 그래서 뽑은 데가 21곳인데 가만히 놓고 보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진구도 너무 위치가 좋고 중구도 위치가 좋고 강남구도 되기만 하면 대박 나는 사업장들인데 여기를 놓치기 아까운 거죠.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어놓은 다음에 이 문제, 현금 청사자와 공모 반대는 2년 동안 당신들이 좀 풀어봐라. 추진위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바로바로 진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건축행위 제한 지정 후 지역부동산의 변화 예상은요. 일단은 빌라 다세 등 소형지분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임과 동시에 빌라와 다세대 등 같은 소형지분 가격은 정말 큰 폭의 상승이 되고요. 일단 물건이 다 들어가 버리죠, 일단은. 근데 이제 관건은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관건이긴 한데 이 빌라 다세대는요 18제곱미터 미만도 아직 많아요. 그런 지역 가보면.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안 받는 물건들도 있다라는 거죠. 걔네들은 또 부르는 게 가격이 될 겁니다. 반대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상당히 가격이 많이 좀 빠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물건 안 팔겠죠. 물건은 다 걷어들일 겁니다. 하지만 거래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면 서울시에서 거래되는 단독다가구의 90% 이상은,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누가 사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업자라든가 건설업자들이 많이 삽니다. 거의 90% 이상은. 근데 그러니까 오래된 단독다가구를 사갖고 몇 명이나 그 길을 리뉴얼하고 이쁘게 꾸며서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집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죠? 관리도 힘든데 그런 거 하려면 전원주택가 가서 하지. 그러니까 단독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노후주택가잖아요. 여기가 평창동이라든가 어디에요? 방배동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설해마을처럼 단독다가구 주택, 고급주택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노후주택가에 차도 들어가기 힘든 단독다가구 주택은 거의 멸실 이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축 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오려면 이 단독다가구는 쓸모없는 물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향후에 재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역들 중에서 내가 큰 지분을 원해. 그리고 나중에 추가 분담도 조금 내고 싶어서 다가구 주택 같은 걸 월세를 받으면서 좀 재개발 입주권을 노리고 싶다. 그런 다가구 주택을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은 건축행위 제한 지역으로 묶여버리면 가격이 좀 빠질 수도 있거나 주춤할 수도 있으니 그때를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반대로 빌라라든가 다세대 등 소형지분 가격은 또 큰 폭으로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거의 마무리하고 다 된 것 같고요. 앞서 얘기한 건축허위 허가 제한 지역 37곳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자마자 바로 서울시에서 다운을 받아 보시고 이 37곳을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현장 답사 정도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현장 답사가 힘들면 인터넷으로 위치 정도만 한번 보세요. 요즘 노후도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도 있으니까 노후도들도 한번 보시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었다는 건 뭐냐면 재개발할 의지가 상당히 크다. 왜?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까지 행위 제한을 묶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해주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관건은 뭐냐? 주민들과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바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건축허가 제한지역 후 2년 안에 거의 추진위는 만들어지더라고요. 거의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빨리 될 수도 있고 위치들도 상당히 좋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통에서 놓친 억울함을 이번에 건축허가 제한 지역에서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상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내용이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또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상 마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